처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대는 사흘째 필사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형 인명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첫 소식, 마이애미 현지 사고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양순 특파원, 혹시 추가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네, 사흘째 이곳에는 수많은 시민들 그리고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각지에서 온 많은 기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 무엇보다 실종자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붕괴 사고 첫날 이후에 실종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 현장에는 지금 소방대가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요. 150여 명의 소방대 그리고 멕시코와 이스라엘에서 온 소방 구조대원들이 필사의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 구조대가 음파 탐지기와 구조견 등을 동원해서 잔해 아래에서 혹시라도 들리는 생존 신호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사흘째 간헐적으로 퍼부으면서 구조 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간 날씨마저 좋지 못했군요. 그러면 희생자 현황은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미 소방당국이 공식 확인한 사망자는 모두 4명입니다. 문제는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원인데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15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99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었던 실종자 수가 하루 만에 60명이나 늘어난 건데요. 며칠째 이곳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라면서 기자들에게 애원하면서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곳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 12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더니 바로 옆 동도 폭삭 주저앉습니다. 12층 아파트 55세대가 거대한 잔해 더미로 뒤바뀐 시간은 고작 10초. 한밤중 모두가 잠든 틈에 일어난 붕괴 사고였습니다. 사고 전 건물 사진과 비교하면 왼쪽 발코니 3개에 해당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고 첫날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시작했지만 작업은 좀채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이렇게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가스로 뒤덮여 있습니다. 붕괴 당일 건물 사이에서 한 소년이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 추가 생존자를 찾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Time's running out and I see still all the rubble on top. Yeah, I am quite upset because looking at this doesn't look right to me and not to any of these people here. 현지 소방당국은 중장비 투입을 자제한 채 손으로 잔해를 걷어내는 한편 음향 탐지기 등 휴대용 장비를 활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 있을지 모를 추가 생존자의 안전은 물론 남아있는 건물의 추가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 때문에 잔해 밑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식의 수색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It could be some of the debris kind of raining down. So we concentrate in those areas. From below, we continue with using light machinery, saws, jackhammers as we continue to tunnel through. 더 큰 문제는 수색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생환의 기적을 불러올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You never lose hope. I'm just asking God. It's unbelievable. Everything comes to your mind as a positive things. 붕괴된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됐으며 40년 차 안전 재인증을 위해 점검과 함께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며칠 전부터 지하실에 물이 차오르는 등 이상 증상이 있었다는 실종자 가족의 증언이 나오며 플로리다 주 당국은 늦지 않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ll have to figure out why did this happen. And that answer isn't necessarily apparent right now, but it will be identified.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피해 복구와 구조 등 다방면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 say to the people of Florida, whatever help
you want that the federal government can provide, we're waiting. Just ask us, we'll be there. 테러나 자연재해도 아닌데 멀쩡했던 12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했다는 소식에 미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김양순입니다. 네, 꼭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최근 중미 엘살바도르에선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엘손테라는 마을에선 이미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 현지 교민이 보내온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엘살바도르 수도에서 1시간 거리의 엘손테로 향하는 길. 곳곳에서 비트코인 빛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띕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며 서퍼들의 고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2년 전부터 더욱 특별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2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통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을 입구의 환전소로 가야 합니다. comprar, venta de Bitcoin. Sí, aquí estamos vendiendo y comprando. 우선 엘손테 마을 전용 비트코인 가상화폐 지갑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Con esta wallet no pagamos comisión. 이제 이 ATM을 이용해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됩니다. 금액을 선택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고 달러를 넣으면 시세에 맞춰 곧바로 환전됩니다. 10달러에서 환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9달러의 가치의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슈퍼에 가서 한번 사보겠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1시간 후 마을의 작은 가게로 가봤습니다. Aquí compra venta de Bitcoin. Okay, entonces Coca-Cola. ¿Es Coca-Cola vidrio o lata? Oh, lata, gracias. Entonces, ¿cómo pagar? ¿Nombre? Tienda María. 앱에서 가게 이름을 입력한 후 물건 가격을 달러로 넣습니다. María. 콜라 2개의 가격은 1.2달러. Ajá. Okay. Sí, ok. 확인을 누르면 1.2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이 가게 주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됩니다. Es enviado. Ya, enviado. Sí. Pues porque me dijeron que era un mejor futuro para más allá, entonces porque tenía ganancia, la moneda tenía su valor, haber aceptado cobrar con Bitcoin, pues ahora yo estoy. 약 3,000명의 마을 주민 대부분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데 편리한 것은 물론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Me interesa ver cómo está la moneda, si sube, baja. Estamos enfocados en Bitcoin. La moneda estuvo en un valor bastante alto, se obtuvieron bastante ganancia. 조만간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시작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온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Next week, I will send to Congress a bill that will make Bitcoin a legal tender in El Salvador. In the short term, this will generate jobs and help provide financial inclusion to thousands outside the formal economy. 법안은 일주일도 안 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Por lo tanto, queda aprobada la ley de Bitcoin.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SNS 프로필까지 코인과 관련된 것으로 바꾸며 이를 자축했습니다.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송금 수수료입니다. 해외에서 은행을 통해 달러를 송금하면 10%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비트코인은 없다는 것. 실제로 엘살바도르는 해외 송금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일하며 달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수도 외곽에 사는 이사벨 씨. 그녀의 막내 아들도 3년 전부터 미국에서 일하며 매달 $100씩 보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돈은 가게에 큰 보탬이 됩니다. Gracias a Dios, bien. Y agradecida por el dinero que me mandaste. 그런데 이사벨 씨가 돈을 찾는 곳은 은행이 아닙니다. 슈퍼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들이 송금하며 보내온 인증번호만 알려주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Ah, más rápido. Más rápido. No me cobra nada el súper. Cuesta mucho. Se hace mucha fila. Son más tardados.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 없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찾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비트코인을 택했다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비트코인은 9월 7일부터 공식 화폐로 통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Para la gente pobre va a ser malo. Si usted paga en el bus, no va a andar pagando con el teléfono ahí. ¿Verdad que no? Sí, porque ¿cómo me van a comprar si yo no lo puedo usar? ¿Vea? Diciendo para afectar a todas las comerciantes, lo mismo dicen. ¿Cómo vamos a hacer? A ver. 참 기대만큼이나 우려가 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해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 목적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영상에도 나왔다시피 워낙 이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송금 수수료를 줄이겠다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저 나라가 달러를 아예 쓰거든요. 자국 화폐로. 그러니까 이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미국 정책에 의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선택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 정책의 영향력에서부터 조금은 좀 더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도는 참 좋은 듯 싶지만 그런데 시민들은 무척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뭐 아직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시행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죠. 그래서 화폐로서 과연 작용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채굴할 때 비트코인이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엘살바도르의 화산 지열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엘살바도르에서 생산된 지열 에너지를 보면은 약 240메가와트시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비트코인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의 0.00000015배예요. 0이 몇 개예요? 6개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적은 거죠.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화폐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치의 저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높다 보면 저장할 여력 자체가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려 보면 이 국가의 법정 화폐라고 한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세계은행이 최근에 엘살바도르의 이 비트코인 법정 통화 기술적 지원을 요청을 받았는데 그 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IMF도 경고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는 과정에서 금융적인 인프라 그리고 법적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쓴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벽이 여러 개인데 결제 수단으로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김지윤 박사님 혹시 UFO를 믿으시나요? 안 믿는데요. 왜 안 믿으세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바로 오늘이었죠. 미국 정보당국이 미확인 비행 물체 UFO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UFO의 실체, 박병길 PD가 살펴봤습니다. 2020년 새로운 UFO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습니다. 피라미드 형태가 선명한 UFO. 조작된 것은 아닌지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영상엔 미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대화까지 담겨 있습니다.
실제인 듯 생생한 대화. 정말 미군이 촬영한 영상일까?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 대부분은 군인에게서 나옵니다. 한 파일럿이 훈련 중 특이한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That's one of them because it's honestly the strangest, most obscure thing I've ever seen flying. As soon as we look down, we see the whitewater, and then we see this little white tic tac.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는 물체에게 다가갔습니다. We call it two-circle fight, but it's coming up. I'm coming down, so I'm about halfway across the circle. As it gets in front of me, it just goes poof, and it's gone. And it's gone like that fast. I don't think that we have developed that technology. 1947년 로즈웰 사건 이후 UFO와 외계인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비밀 기지에서 외계인 실험을 한다는 음모론이 유행하는가 하면 UFO를 목격하고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Well, I saw a huge craft that was just breathtaking. 그러나 미 국방부는 목격된 현상을 부정하거나 침묵해 왔습니다. I think I can say beyond a shadow of a doubt that we have no classified program that relies on aliens. 그런데 2017년 언론 보도를 통해 UFO와 관련된 미 정부의 기밀 프로젝트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산하의 고등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 루이스 엘리존도는 이곳에서 기밀 보고서들을 분석했습니다. These reports that were being taken by trained observers in some of America's most sophisticated platforms, and their observations were being backed up by gun camera footage and electro-optical devices, and further backed up by radar that were all recording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place,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So these clearly weren't weather anomalies. These weren't artifacts of the camera. These were real, indeed, objects. 정보 공개 요구가 쏟아지자 국방부는 논란이 된 영상들이 미군에 의해 촬영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밀 해제가 된 다른 영상들도 공개했습니다. There's a whole fleet of them. Look on the ASA. My gosh. That's not our LNS though, is it? It's not. That is the LNS, dude. Well, if there's like anything, it's rotating. 미확인 비행 물체의 존재는 더욱 명확하게 확인됐고 지난달에는 전직 대통령마저 UFO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There'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that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y are. We can't explain. 결국 미 의회는 군 당국에 UFO의 공식 조사와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동안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안보에 미칠 위협을 분석하라는 것. 특히 외계인과의 연관 가능성도 열어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국방부도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We take all incursions into our operating spaces seriously. Certainly, we are taking the entire matter seriously as it regarding the potential for safety. 그리고 오늘 100여 건이 넘는 UFO 사례가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UFO와 외계인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연관이 없다는 증거도 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UFO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여전히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외계인이며 UFO에 큰 관심은 없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거 도대체 뭐지 싶어서 막 너무 궁금하네요. 목격담도 많고요. 네, 그런데 뭐 정체를 저렇게 알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인 건데요. 진짜 뭘까요? 네. 저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간에서 UFO에 대한 관심이 계속됐는데 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UFO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랬군요. President Obama says that there is footage and
records of objects in the skies. What do you think that it is? I would ask him again. Thank you. 저렇게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까지 UFO가 거론이 됐었군요.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저도 흥미롭게 읽어봤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아, 갖고 오셨어요? 네. 한국 날짜로 이제 어제죠. 그래서 미 정보 당국이 9쪽짜리 예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군 조종사들이 UFO 목격 사례를 중심으로 144건을 조사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단 한 건만 대형 풍선이었고 나머지는 실체를 명확히 규명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기존과 달리요. 물리적으로 확실히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공식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는 사실, 그 부분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영역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존재를 인정을 했으니까. 네, 뭐 몇몇 영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높은 곳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추진관이 없는데 갑자기 속도를 내서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비행 물체라면은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UFO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사님, 가짜나 조작이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그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UFO? 저는 궁금한 게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그 외계인이나 UFO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한국에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 한국에 나타나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단호박 김지훈 박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지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도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시민군들은 속속 무장을 하고 있고 결국 주택가에서 군인들과 교전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 김원장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심 주택가에 있는 시민 방위군의 은신처 한 곳이 노출됐습니다. 지난 22일 새벽 만달레이 한 주택가로 장갑차들이 몰려들고 군인들이 주택을 포위합니다. 군이 발포하면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ကျွန်တော်တို့ကဆုတ်လိုက်ပြီးအဲ့နေရာကနေဆုတ်လိုက်ပြီးရုံးမဲဝင်ပြီးခြံရတာပေါ့အဲ့ဒီအနေထားပေါ့သူတို့ဘက်ကလက်နဲ့ကြီးတာသုံးတယ်အနေထားကိုရှိတယ်အညာသားထပ်ပြီးလာတဲ့အနေထားရှိတယ်ကျွန်တော်တို့ကရေဒီရောဖြစ်ပြီးဒါပေမဲ့တိုက်လို့ပေါ့အခွင့်မတားရဲ့အနေထားဖြစ်တယ်ဗျာ 교전은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시민 방위군 측은 시민군과 정부군이 각각 2명씩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TV는 테러리스트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အကြမ်းဖက်သူများအဖွဲ့မှတည်ဆုံသူ၄ခုဖမ်းဆီးရမိသူ၈ဦးနဲ့အတူလက်လုံမိုင်းလက်ပစ်ဗုံးလက်နက်ငယ်တချို့တင်စီရမိခဲ့ပါတယ်။တစ်ချိန်တည်းမှာလုံခြုံရေးတပ်ဖွဲ့ဝင်များကို53လမ်းပေါ်မှာစစ်စစ်ဆဲပါဂျယ်ရိုအဖြူရောင်မော်တော်ယာဉ်တစ်စီးနဲ့ 체포된 시민군들은 눈이 가려지고 양손을 포박당한 채 마구 폭행당했습니다. 시내 교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전역에서 이날 시민들의 게릴라식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집을 막 나선 한 남성을 향해 군인 10여 명이 갑자기 총격을 가합니다. 쓰러진 남성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인들은 곧바로 이 남성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층에 숨어있던 딸과 사촌까지 끌려 나옵니다. 이날 군인들은 달아나던 큰아들을 포함해 일가족 4명을 사살했습니다. 정확한 살해 이유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쿠데타군에 정보를 흘린 일가족에게 시민군이 복수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미얀마 군부는 부모가 도주했다는 이유로 대학생 3남매를 대신 체포하는가 하면 시위 현장에선 10대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마구잡이로 붙잡아가고 있습니다. 쿠데타 넉 달이 가까워지면서 미얀마에선 지금까지 880여 명의 시민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네, 여기서 방콕 현지를 연결합니다. 김원장 특파원, 보니까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이죠. 민 아웅 훌라잉 사령관이 이 와중에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하던데요. 네, 유엔의 미얀마 무기 금수촉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보란듯이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도 만나면서 정상적인 국가 수반으로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부쩍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중국의 암묵적인 지지와 러시아의 공개적인 지지를 통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플라잉 사령관은 현지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폭력 시위는 강제 진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의 미얀마 무기 금수촉구 결의안 강제성도 없는데 이 표결에 무려 36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이곳 태국까지 기권한 것만 봐도 외교적으로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까지 심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자영업이나 공장을 직접 경험해서 떠날 수 없는 우리 교민들 2천여 명이 아직도 미얀마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까지 아주 심해지면서 우리 정부에 간절히 백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65세 이상 교민 500여 명이라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외교부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네, 김원장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가량 상승하고 일부 품목에선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 양상마저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안주식 PD 특파원이 전합니다. Hot vac summer in the city. For hot vac summer. Hot vac summer. Hot vac summer. Hot vac. 화끈한 백신 여름을 맞은 해변가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지긋지긋한 1년여의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 휴가를 만끽하는 사람들. This is hot girl summer. Because for one, we've been locked down for like almost a year and some change. 씀씀이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I spend so much money now, like way more than I should. I spend my whole paycheck. 하지만 막상 휴가를 와보니 모든 물가가 몇 달 전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Everyday needs milk, eggs, bread, everything's gone up. You need gas to get back and forth to work, but you got to work extra just to get the gas. 1년 3개월에 걸친 경제 봉쇄가 끝나자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공포도 함께 몰려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의 부족입니다. 한 중고차 매장. 주차장 곳곳에는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팔 수 있는 중고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We've had issues with new cars with chips. People that wanted to buy a new vehicle are looking at the second-hand used vehicles. 특이한 것은 저가 차량의 가격 상승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은 경제가 재개되며 차를 급히 구매해야 하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With your cheaper cars, it's actually been a lot more expensive. We've seen some cars jump up almost in 40%. 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은 신규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 3주 전 디저트 카페를 연 릴리안 씨도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We're just part-timer, and a lot of it is just summer jobs. So we are still having a hard time, trying to find a permanent. In a rapidly expanding economy, people are holding out for slightly better jobs. People don't want to just grab the first job.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대비 5%가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주도한 상품은 되살아난 여행으로 인한 항공권, 렌트카 등이지만 건축용 목재 등 생산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장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51%. How many of you filled up your car lately? 51% increase. 하지만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최근의 가격 폭등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The incoming data are very much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se are factors that will wane over time and that inflation will then move down. 전문가들은 현재 인플레이션 전망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의 전례가 없기 때문. It's a very unusual recession. It was basically a voluntary lockdown of the economy in the U.S. and other places. And that's
itself is unprecedented.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논쟁은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법안으로 옮겨간 상태. 대규모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It's been an unprecedented fiscal expansion, except for World War II type expansion, and some are basically crazy. So the expansion we've had so far has been mostly harmful.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추진하는 데는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빈부 격차 때문입니다. 부의 양극화는 5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고 수조대 자산가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부를 오히려 증식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inequality. And the fact that this is a problem, markets are not dealing with it properly, and there needs to be something else done to reduce inequality. 인플레이션 없는 재정 확장을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한 언론의 특종에 따르면 25명의 최고 부자들은 3%도 채 되지 않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이조스 회장은 자녀 학자금 세금 면제까지 받았습니다. The proposal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ut forward to raise taxes on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or I should say the high-income wealthy, are among the most aggressive tax proposals that have been put forward in recent decades. 2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 바이든 정부.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위험 속에 공정한 세수 확보 등 근본적 경제 개혁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니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아마 작년 4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했었죠. 모든 물가가 당시에 바닥을 찍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얼마나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4월 달 물가 상승률이 4%를 초과했고요. 어쩌면 4, 5, 6월 달 만의 독특한 특성인 것이지 6월을 지나면 물가가 또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IMF도 선진국 물가 상승률을 2% 언더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많은 선진국들의 목표 한정 물가보다도 낮은 수준이 계속 전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푼 게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24일 같은 경우에는 이 1조 달러 규모의 사회 인프라가 새로 또 통과가 됐는데 이게 또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세수 확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년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막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준을 두고 이 샤워실의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좀 추우니까 뜨거운 물을 막 틀었다가 너무 뜨거워진가 뜨거워서 도망 나간다는 거죠. 지금 뭐 불황이니까 돈을 있는 대로 다 풀어놓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테이퍼링을 올해 하반기 안에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테이퍼링은 또 뭔가요? 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 통화 정책의 몇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연준이 한 월마다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를 공급하다가 그것을 갑자기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200억 달러에서 1,100억, 1,000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다가 점차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잘 지켜봐야겠고요. 계속해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서부 지역에선 기록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닥쳤던 최악의 산불보다도 더 큰 재앙을 맞을 거란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 지금 가뭄이 그럼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전문가들은 1200년 만에 대가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토의 46%가 가뭄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젓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5단계 가뭄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이례적 가뭄이 발생한 지역으로 대부분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1년 전 같은 때와 비교해보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만 살펴보면 전 지역의 33%가 이 최고 단계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서부 지역 가뭄의 주 원인은 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라니냐 현상입니다. 열대 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져 해수 증발량이 줄면서 비와 눈의 양이 감소해 가뭄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각하면 피해도 무척 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미 서부 지역은 호수들이 말라붙어 물 공급이 제한되고 발전 중단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0일 전체 58개 카운티 가운데 41개 카운티에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가뭄 피해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주에 걸쳐 50여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2200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배가 넘습니다. 미 소방당국은 산불 대비 수준을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 서부 지역 가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도시 세크라멘토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폴섬 호수입니다. 호수 주변에 마른 땅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물에 잠겨 있어야 할 곳입니다. We've never had to come this far out to the lake. We had to make sure to bring the truck and have four-wheel drive so we can actually come out onto the sand to reach the lake. 레저용 보트를 빌려주던 업체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호수 곳곳이 바닥을 드러내다 보니 운항도 위험하고 무엇보다 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Last year it was thousands of boats everywhere. You had to wait like at least an hour to launch your boat in. 1년 전 폴섬 호수의 위성 사진입니다. 호수의 경계선까지 물이 들어찬 모습이지만 현재는 경계선의 절반 이상이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섬 호수의 수위는 해발 135m였지만 6월 현재는 121m로 14m나 더 내려가 저수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세너제이 동쪽 샌루이스 저수지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북부 트리니티 호수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수량이 줄었습니다. 가뭄은 폭염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지를 냉각시킬 물기가 없다 보니 지표면은 대기를 더욱 달구면서 기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이 때이른 이상고온 현상이 며칠째 계속되던 중이었습니다. 오후 1시를 넘긴 현재 기온은 화씨 108도, 섭씨로 환산하면 4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 9월에 찾아올 폭염이 6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미 서부 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강수량이 줄면서 가뭄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This is a pretty bad situation for us out here. We haven't had something this bad since 1977. 폴섬 호수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세크라멘토강 하류로 내려와 봤습니다. 강 역시 지난해보다 수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When you see the white area over there, those white pipes and those rocks, those should be underwater if we had enough water. 이 때문에 세크라멘토 물관리 당국은 바닷물에 소금기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 강 한가운데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와인 산지 나파밸리도 코로나에 이어 가뭄 때문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짙은 초록색을 띠어야 할 포도나무 잎들은 가뭄과 고열에 싱싱함을 잃었고 포도알은 성장이 더딥니다. 이 와인 농장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Other wineries like to use centralized water that can come from all over. We're able to have it be specialized here right at our soil. 하지만 이 우물도 언제 마를지 몰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지난 6개월 동안 70cm가량 비가 내려야 하지만 올해는 겨우 12cm를 넘기고 있습니다.
We're having to deal with an extreme shortage of water. One of our concerns is that we might not have enough water at the end of the growing season, and that our well could maybe run dry. 가뭄 때문에 올해 생산량은 절반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나파 와인 농장들은 올해 극심한 가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라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걱정하는 건 이 가뭄으로 인한 대재앙, 즉 산불이라는 겁니다. 나파밸리는 2017년과 지난해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상황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The conditions are ripe for that. This is very hot weather. The brush is extremely dry. These are very, very dry, hot conditions. No humidity in the air. 산불은 이미 중서부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미 합동화재센터 집계 결과 올해 들어 6월 23일까지 2만 9천 건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4,712제곱킬로미터가 불탔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7.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2천여 건에 4,225제곱킬로미터가 불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큽니다. 기후변화로 20년 만에 본격화된 대가뭄과 맞물려 대형 산불 위험까지 커지면서 미 서부 지역은 사상 유례없는 기후재앙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우면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 8월엔 얼마나 심해질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네요. 가뭄, 폭염에 이어 또 산불 우려까지 미국 서부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이 그런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입니다. 하이난 면세점의 거침없는 성장세가 훨씬 위협적이라는 건데 실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 면세품 그룹은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매출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 이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자 중국 서남단 끝자락 하이난 섬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이곳엔 해변만큼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CDF 사냐 시내 면세점입니다. 개장 시간까지 1시간이나 남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我是昨天从成都那边过来的，然后过来的话主要就是玩，然后再买点东西这样子。 문이 열리자마자 쇼핑객들이 12만 제곱미터 초대형 면세점 안으로 앞다퉈 들어갑니다. 각 매장마다 구매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특히 고가품 코너엔 밀려드는 손님에 온종일 줄이 짧아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매출도 덩달아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면세품 그룹은 우리 돈 약 9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음으로 세계 면세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면세시장 순위 4위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선 겁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매출 달성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의 보복 소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 중국인들이 대신 중국 하이난에서 폭발적인 소비에 나선 겁니다. 之前都是去韩国免税店的话，都会给自己家里人带，然后现在去不了韩国，所以来这边买了一下。 한국 화장품 매장도 덕분에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我们几姐妹，我们都用的这个，我们来到这里直接选这一家，拿货就走人。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 건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책입니다. 우선 1인당 면세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원래 3만 위안, 514만 원 정도였던 것을 지난해 7월 10만 위안, 1,700여만 원으로 3배 이상 높였습니다. 매출 급등 덕에 유명 브랜드들까지 앞다퉈 직영점을 열면서 입점 브랜드가 크게 늘어났고 이는 또다시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我们新政政策实施以后呢，我们新增了很多酒类的品牌，还有很多的电子商品，还有很多香化商品，然后我们的贵价商品销售的也非常的好。 중국은 여기에 하이난에 다녀온 사람들 누구나 6개월 동안 온라인 면세점에서 추가 구매도 가능하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주문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는 식입니다. 이처럼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가 공세적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움츠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도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 중국 내 면세 산업을 키워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쓸 돈을 하이난에서 쓰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那么今年一季度呢，我们离岛免税购物进一步加快增长，日均的这个离岛免税购物的金额是超过1.5亿元。那么今年我们力争吧，能够再实现翻番。 1차 목표가 내수 진작이라면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이난섬 전체를 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쇼핑과 여행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난섬 북쪽 하이커우.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가을 하이난의 문을 여는 또 다른 면세점입니다. 기존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CDF 사냥 시내 면세점보다 8배 정도 더 큽니다. 여기에 경주차, 일본 캐릭터 관련 관광 테마파크까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可能它在免税店的和离岛免税政策方面，不断的释放出很多更开放的政策，会大大的吸引这个全世界的游客。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매출은 롯데가 37.1%, 신라가 39.1%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은 타격과 중국 면세점의 추격이 겹치면서 우리 면세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중국은 하이난섬을 국제 소비 중심지로 키우려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하이난에서 이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d climb it